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밥 잡는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밥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는 힘을 악력 그러죠. 쥐는 힘. 잡는 힘은 타고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쥐는 힘, 매달리는 힘을 길러나오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팔을 잡고 다른 사람 잡고 자기 몸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왜? 엄마한테 매달려야, 그런 힘이 있어야 생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는 것은 한돌 안팎, 1년 안팎이 걸리지만 매달리는 힘은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숟가락, 계급론을 많이 폈죠. 금숟가락이다, 은숟가락이다, 흙숟가락이다, 나무숟가락이다. 그 수저론을 많이 폈는데 중요한 것은 쥐는 힘이 있으니까 숟가락은 밥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 숟가락이나 괜찮습니다. 문제는 밥이죠. 자, 쥐는 힘이 있죠. 그 다음에 하여간 숟가락은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밥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밥입니다. 밥. 이 밥을 어떻게 잘 차지하느냐, 밥을 어떻게 잘 거머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품질이 변하는 것이죠. 서울 아산병원에 가정의학과가 있죠. 근데 그 가정의학과 교수 박혜순 씨가 2018년 8월에 발표한 논문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에서 4,600여 명의 이 악력을 죄봤다고 합니다. 쥐는 힘. 그래서 이 악력과 인생의 품질과 견줘보니까 쥐는 힘이 센 사람이 인생 품질도 높다고 합니다. 역시 밥도 꽉 쥐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도 딱 움켜쥐고 어머니 어디 가려고 하면 치맛자루 딱 잡고 이렇게 잡고 매달리는 힘이 센 사람이, 밥도 자기 밥 딱 차지했다면은 잡고 남한테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잘 잡았는지. 꽉 잡았습니까? 배우자도 꽉 잡고, 그런다고 막 자녀들 꽉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통제의 금의가 아니에요. 잡다는 게 이게 택시를 세우는 것도 잡는 것이고 취업하는 것도 잡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국어에서 어학에서는 뜻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론에서는 의미 연구에서 잡다만 해도 이를테면 100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다는 걸 잘 생각해도 쥔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손에 힘이 있고 뭔가 이 생존력, 살아가려는 의지, 정신, 이런 게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악력이 센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한번 재보세요. 그 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물건을 쥐는 걸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탁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 그 다음에 남의 것이라도 이렇게 살짝 해오는 거, 어찌됐든 자기 앞에 밥을 갖다 놓으려는 거, 그게 쥐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실상은 어때요? 자기 인생을 장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뭔가 그 밥줄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은 조건 안에서 남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시험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수능이다, 논술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같은 조건을 주고 거기서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학종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밥줄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밥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잘 잡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잘 그때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준비한 것은 무언가? 지식, 경험 중에서 간접, 직접, 그리고 그 성과, 계량할 수 있는 것,
비가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진 것, 못 가진 것 구분하고 그것도 잴 수 있는 것과 잴 수 없는 것을 구분을 딱 해야 된다고 자기 인생을요. 김주영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김주영이라는 소설가. 지금 70대인가요? 70대, 80대? 객주라는 인생을 소설을 썼죠. 그런데 그 인생은 처절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이 열악했다고요. 어머니가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경상도 안동 옆에 청송이던가요? 봉화던가요? 그 안동 옆에 그 양반의 거울 거기에서 지금 70대니까 어머니가 뭐 90 몇 세면 지금 살아계신다면 100세 안팎이라고 봐요. 그러면 옛날 한 세기 전 그 안동 하회말도 유명하지만 얼마나 양반 제사 지금도 그 뭐 학파 따지는 곳입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한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2번이나 또 버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어머니들이 소방 맞았다고 하면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어머니 탓을 하지 도망간 또는 이 집을 나간 아버지 탓 안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2번이나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속이 얼마나 썩겠어요. 근데 자식은 철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어머니를 남들이 흉보고 욕하고 애들이 같은 친구들이라든가 애들이 뭐 비싸게라도 놀린다든가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치명타가 되는 거죠. 옛날로부터 망국 공용 욕이 뭐냐? 어머니 욕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새끼다. 너는 흑인 새끼다. 너는 무슨 인태뭐 양갈보 새끼다. 너는 뭐 그렇게 어머니 신분을 요구하면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어때요? 어머니 신분에 의해서 자식이 결정됐잖아요. 그게 종모법이잖아요. 어머니를 씨로하는 누구신가도 모르니까 어머니가 낳은 건 분명하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양반의 숫자를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종 때 그랬던가요? 그 세종 때 세종이 좋은 것들이만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 종모법에 의해서 그도 양갓집 첩이면 그 아들은 서요. 낮아 신분이 그러면 어리어요. 서자 얼자 그렇게 이 신분을 철저하게 나눴잖아요. 어머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신분이 낮아진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김정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응? 내가 이런 어머니에서. 근데 그 어머니들일수록 어때요? 이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그 자식한테 막 잘해주려고 한다고요. 잘 먹이려고 하고 막 잘 입히려고 하고 그래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게 중요해요. 먹는 거 입는 것이?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옷이 무슨 쓸데가 있냐고 먹는 것이 뭐 쓸데가 있느냐고 내가 뭐 먹는 것 잘 먹고 싶은 줄 아냐고 내가 뭐 입는 것 때문에 쪽팔린 줄 아느냐고 뭐 이 어머니가 뭐 얼마나 속이 더 그랬어요. 그 기죽지 말라고 입히는 거 먹는 거 잘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굶어가면서 속옷도 구멍 난 옷 입으면서 그래 이제 그 어머니 신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열악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머니는 몇십 년도 나가지도 못했다고요. 남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원한이 있었는데 어떻게 초등학교까지는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교과서도 못 산 정도라고 해요. 저보다 이제 뭐 10년 이상 나이 많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 교사들은 그런 사람 감싸주면 좋으려만 그런 교사도 있지만 놀리는 거예요. 이름도 안 부르고 김주영 부르는 게 야 인마 야식이야 이리 와. 그래서 화장실 청소나 해.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거의 도맡았다잖아요. 미술 준비도 못 해오고 서예 준비도 못 해오고 뭐 그러면은 그걸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도 시골 학교에서 교사 해봤지만 뭐 미술 준비해오라 뭐 사오라 그러면은 그 돈 그걸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그 비하하고 모욕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또 경험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그래, 친구들 때문에 그래, 교사들 때문에도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교과서도 없이 그 응어리가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희생을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훌륭한 거죠 사실은. 그 열악한 속에서도 서방도 어디로 갔는데 그 애들을 이렇게 키웠으니까. 근데 장터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거잖아요.
그 응어리가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서랍을 예대까지 갔는데 그 서랍을 예술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소설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 원한 응어리를 이제 소설로 풀어낸 거예요. 객주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보부상, 산원공상, 상인이 천시를 받았죠. 산원공상. 그 다음에 천민들이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인 중에서도 또 천한 사람들이 보부상이에요. 떠돌이 장군. 보부상 이야기잖아요. 객주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응어리진 것을,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 인생을 밥줄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꿈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글밥을 먹으려고 한 12년 안팎 고생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아요. 대단한 어떤 그 결핍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쏟은 거죠. 인생을 건 거죠. 글에다가. 그래서 작가로서 우뚝 섰죠. 이게 처절한 자기 인생, 그것을 승화해서 이렇게 소설가가 된 거죠. 밥줄을 자기 인생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뭐랄까, 소설 속에서는 그런 장사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자기가 시장통에서 살았고, 애들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시장에서 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유상종이라고 애착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길 이야기가, 그래서 길이의 작가라고 하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보부상들 여자들도 그럴 텐데 자기는 여자를 잘 모르니까 사랑 이야기는 작품 속에 잘 쓰지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도 인생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 거기에 나오긴 나오죠. 이렇게 그는 생애와 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반영해서 소설을 썼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 원망과 원한과 그리움, 뭐 사랑 이게 막 엉켜 있었는데 이게 화해를 못했었는가 보더라고요, 잘. 근데 이제 한 70 넘으니까 야, 이 어머니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여정이었고 어머니가 그 열악한 속에서 나를 이렇게 대학까지 보내고 그랬으니까 나는 정말로 저 미국 유학, 일본 유학 간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이구나. 나는 어머니의 인생에 따라 편주면 너무 감사해야 할 요소가 많구나. 그래서 그 화해의 소설이 바로 잘까요, 엄마 하는 소설이죠. 아주 뭐 그 픽션이 아니라 거의 리얼리티로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거기다 쏟아부었다고 하죠. 역시 자기 인생을 밥줄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고귀한 밥줄거리가 있습니다. 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다 그런 밥통이 들어있어요. 공무원들만 뭐 철밥통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뱃속에 다 이 철밥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화해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형제와 화해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 친구들과 화해할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막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그랬네요. 이 필통이 나오는데 잘못해서 나오고 그러던데 이거는 이제 관광지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필통입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조각할 대상이 무언가, 내가 작품을 쓸 때 거기에다가 형상화할 사람이, 거기에 소재로 삼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서 주제로 삼을 것이, 거기에서 어떻게 반전하고 어떻게 기승전결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내 인생이 반영되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는 이를테면 그 주인공 이름 하나, 사건 하나, 반전 하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상상과 실생활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자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자궁은 아이의 궁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왕자여 공주잖아요. 숟가락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건 전부 다 금숟가락이에요. 왕의 숟가락이에요. 우리는 왕의 역사, 왕의 일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 넘어서 이 어머니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아마 이 마음의 화해가 되고 그만큼 이제 살아보니까 이 폭이 넓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으면 자기 그 비문을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고. 야, 얘들아, 이거 봐라. 어머, 여기 김주영 무덤 있네. 우리 한번 비문 뭐라고 썼는가 한번 보고 할까? 자기 무덤을 지나는 사람이 자기 비문을 발견하고
소설가 김주영을 알고 그리고 와서 비문을 읽어보면서 아하, 이런 소설가가 이런 소설을 쓰고 이렇게 살다 갔는데 그 소설가가 여기에 묻혀 있구나. 그래요. 저도 이게 통영에 가니까 박경리 무덤이 있더라고요. 뭐 박경리 문학관도 있고 뭐 그 통영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던데 거기 가서 아, 여기에 잠들어 있구나. 토지를 쓰고 간 사람은 역시 토지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보듯이. 근데 이 말을 듣기 싫다고 해요. 에이, 이 새끼. 소설은 아니라 그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소리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왔을 때 이 세상이 그 갈 때까지 내가 왔다가 감으로써 세상이 오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나는 곱게 눈 감겠다. 누가 규정한 그게 성공의 개념이죠. 오기 전보다 간 뒤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여기에 빚을 남기고 여기에 자녀들 문제아들 남겨놓고 여기에 원한을 남겨놓고 여기에 비난과 모욕과 분노와 우울과 이런 나쁜 감정을 얽어놓고 간다면 침을 남기고 가는 거죠. 세상을 오기 전보다 더 안 좋게 만들고 가는 거죠. 그런 밥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밥줄을 잡아서 자기 밥은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는다면 굶는 사람에게 준다면 그게 바로 세상을 좋게 하는 거죠. 왜? 자기 영혼을 자기 심신을 다른 사람에게 심고 떠나는 것이 되니까. 우리 인생 성형을 이렇게 애청하는 분들, 시청하는 분들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주 향기롭게 바람직하게 살고 갈 줄 믿습니다. 이 연초에 계획하는 것을 그렇게 멋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인생 성형과 정형외과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